자, 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인데요. 다들 여기 줏대 없이 휩쓸리면 곤란하겠죠. 누군가는 중심을 잡고 할 일을 또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모신 이분은요. 대선 전국 어떻게 지나고 계신지, 그리고 지방의회를 이끌고 있는 입장에서 지역정치의 존재 이유와 근거 어디서 찾고 계신지, 남은 임기 동안 의회 운영 계획은 어떤지 두루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부산시의회 신상혜 의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신상혜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목전에 닥쳤습니다. 모든 이슈를 대선이 빨아들이고 있는데 시의회 의원들도 영향을 크게 받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목전에 닥쳤고 곧이어 지방 선거가 이어지는 말 그대로 정치의 시간이 돌아왔죠. 네. 우리 의원님들 정당인이고 또 정치인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 자칫 모든 이슈를 또 선거가 다 잠식하는 듯 이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시민께서 올바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리는 것 또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선에 이어서 이제 지방선거가 연이어 있는데 의회 운영에 이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시선이 있는 게 사실이죠.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로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힌 분이라면은 현재 자신의 책임 또한 무겁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위해 이제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는 의원이 있다. 그러면은 네. 유권자인 시민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평가해 주실 거겠죠. 네. 제8대 이제 후반기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서 오는 7월에 제9대 의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모든 의정 활동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캠프마다 부산 관련한 공약을 잔뜩 쏟아내고 있는데 그것 중에서 부산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또 의회를 이끌고 계신 입장에서 대선 주자들에게 하고픈 말씀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유세 초기에는 이제 후보들이 이 정도로 파격적인 지역 공약을 내놓은 적이 있는가 할 정도로 네. 많은 공약들이 발표되었죠. 네. 그런데 이제 과연 그 공약 모두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건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말한 KDB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같은 경우에는 네. 되기만 한다면 너무 좋지만은 이해 당사자인 그 노조와 심도 깊은 협의를 단 한 차례라도 가졌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이제 최종적인 안을 종합해서 최근 발표한 10대 공약에는 그토록 강조하던 지역 공약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더욱 실망스러운 점은 이제 발표된 10대 공약 중에서 국가 균형 발전 관련 사업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네. 후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후보들이 발표한 지역 공약이 단순히 지역에만 해당되는 공약은 아니죠.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이제 균형 발전의 공약들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가덕 신공항 조기 완공, 또 2030 월드 엑스포 유치 이런 것들이죠. 이런 사업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부활시킬 발판이고 수도권 일극 체제로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계를 국토 균형 발전의 미래로 견인하는 대전환점이 될 것인데 네. 일부 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닌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 의회는 이제 후보들이 이런 점을 제대로 좀 인식하기를 바라고, 네. 가덕 신공 예탄 면제와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이것은 부산을 위해서도 물론이지만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20대 대선에 제1순위 공약이 돼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도권 집중 문제, 또 지역 균형 발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제2도시의회 수장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제 균형 발전 이슈가 묻혀 있는 게 사실이죠. 네. 지난 19대 대선 때보다 오히려 더 후퇴했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걱정인 것은 이제 그 어느 정부보다 균형 발전 의지가 크고 강했던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계속 강화됐죠. 네. 그런데 균형 발전에 관심이 없는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 하고 더 이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통계를 살펴보면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인데요. 2018년 기준에 국내 총 생산의 51.8%, 일자리의 49.7%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계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3050 클럽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네. 특단의 근본적 대책과 처방이 없으면은 수도권과 지방이 지금 공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가 지역 부활의 이제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는데요. 2024년까지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인구가 한 1,000만 명, 지역 총생산이 491조 규모가 될 거고요. 네. 동부가 이제 8대 메가시티로 성장해서 수도권 일극 체제의 균열을 내겠다 이런 구상인데 민주당이 사실은 주도해 왔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뭐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울경은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힘겹게 앞으로 전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가 첫 문을 열기 직전인데요. 네. 아무쪼록 새로운 정부가 지역민들의 절박함에 조금이라도 공감해서 부울경 메가시티만큼은 꼭 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자치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 지난달 13일 개정 지방자치법이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 활동 반경이 이전에 비해 크게 확대됐는데 일단 기대감은 큽니다.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또 어떻게 이걸 전망하시는지. 예, 뭐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임기 속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져서 큰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지방자치제라고 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해당 지방의 행정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 과정이죠. 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우리 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장이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역시 이제 제한되어 있었죠. 매우 불완전하고 불합리한 내용인데 이번에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이제 올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도 이제 인사권 독립을 했고 주민 주권 관련 이제 제도가 이제 강화되기 때문에 뭐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그 견제와 감시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겠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아울러 이제 중앙과 지방자치제가 이 상하 개념이 아니고 네. 협력 관계로 달라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자체의 의견이 이제 국가 정책 결정에 반영되는 그런 틀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핵심 내용인 그 조직 구성권이나 세출 예산권이 이제 포함되지 않아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동안은 물론이고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이제 지방자치 실현은 평생의 소명입니다. 네.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 조직 구성권이라든가 세출 예산권이 포함된 이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탤 그런 계획입니다. 네. 이 정치도 중앙 집권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10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이 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선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지방선거는 사실상 관심 밖인데 선거 일정이 묘하게 맞물리긴 했습니다만 여러모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정치가 이런 식으로 중앙정치의 동조와 예속화되는 거 이거 역시 좀 해소해야 될 과제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뭐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저마쯤이 되어서 지방 선거 열기를 좀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공간에서 우리 시민들의 민주적 열망이 막 분출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4년 전에 우리 부산 시민께서는 부산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 주셨죠. 네. 그를 통해 이제 정치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연한 사실을 우리 정치인들에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번 역시 뭐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2016년 총선이나 2017년 대선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0년 총선까지 1년의 흐름을 쭉 살펴보면은 네. 이제 시민께서는 어느 한쪽 진영으로 몰아주는 투표는 하시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지지율 총합에서도 실제 차이는 불과 한 4, 5%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런 걸 보면 지역 정치가 이제 자체적인 역동성이나 활력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32년 만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위와 기능이 이제 강화되고 있고 이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에 진출하려는 분들이 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런 변화가 확인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선거 바람이 거세긴 하지만 또 의회가 챙겨야 할 현안들은 또 산적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도 있고 2030 월드 엑스포 유치전도 막이 올랐는데 의장님께서 중심을 좀 단단히 잡아 주실 거라고 믿지만 또 남은 임기 동안에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뭐 제8대 의회 남은 임기가 이제 4개월여로 짧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이제 지방 선거도 있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산의 도약이나 국가 균형 발전의 향배가 결정나는 갈림길이죠. 먼저 부산의 미래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앞당길 가덕신광 건설, 네. 또 북한 재개발, 또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이런 것들은 이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또 국가 지원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정부도 좀 압박해야 될 것 같고요. 전부 개정된 이제 지방자치법 시행을 계기로 해서 의회 역시 유능한 의회, 청렴한 의회, 시민 중심 의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치분권 역량을 강화해서 노력을 해나갈 것이고요. 또 수도권 중심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서 조직 구성권이나 예산 편성권을 받아낼 생각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이제 희생해 주신 시민의 삶을 회복하는 일에도 이제 더욱 매진해서 네. 노력할 것이고요. 또 저희 의회가 제안했던 그 부산의 장기 표류 사업 해결에 끝까지 집중해서 한 개 사업이라도 더 실질적인 성과를 내어서 시민의 묵은 체정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네. 끝으로 부산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예, 시민 여러분 참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19 위기가 계속 이어졌지만 그래도 우리 부산은 착실하게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죠. 모두가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시민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 시국 속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또 취약계층의 힘겨움을 들어드리지 못했음은 참으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간직하면서 2022년 한 해는 정말 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 부산 시민이 더 행복해지도록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거는 선거고 의정은 의정입니다. 끝까지 제 역할을 다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인사이드 부산시의회 신상의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의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